여러분, 혹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녀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생활비를 보내는 아버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철새인 기러기가 계절이 되면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 가족을 찾아가듯 1년에 한두 번 겨우 가족을 만나는 아버지들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조금은 슬프고도 익숙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며 잠시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20년간 플라스틱 제조업계 임원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964년생 김종석 씨. 그는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기러기 아빠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 그 한복판에서였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아이의 시간표는 빈틈없이 학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에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며 그는 아내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최선일까? 아이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세상을 선물해 줄 수는 없을까? 너무 공부에만 혹사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에 가족의 유학을 결정했죠. 가장인 제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8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러기 아빠의 삶을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으로 상상하지만 그는 의외로 행복했다고 회상합니다. 물론 가족이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있을 때는 아빠로서 돌봐야 할 의무 때문에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주말이면 낚시를 가고 등산을 하고 계획 없이 캠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았고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했죠. 어쩌면 젊은 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잘 챙길 줄 아는 사람만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요리를 즐기고 혼자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에게 8년의 시간은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매달 캐나다로 보내야 했던 450만 원의 생활비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 통신비, 품위 유지비까지 지원이 되었기에 빠듯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훌쩍 커버린 작은 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녁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가?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이제는 가족 곁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8년 전 가족들이 먼저 건너가 집도 마련해 둔 상태였기에 한국에서의 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몸만 떠나면 되는 상황.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 형제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이 모든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끊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평양을 건너 10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하는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니까요. 그 관계들을 정리하는 마음이 가장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도착한 캐나다 밴쿠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관광객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쌓아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의 장벽,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한인신문 9일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얻게 된 일은 가드닝, 즉 정원의 잔디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간 임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던 그였습니다. 어제까지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던 손으로 이제는 잔디 깎는 기계의 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라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민 사회에 나와보면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 대학 교수였던 분들도 이곳에서는 청소를 하고 접시를 닦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죠. 당시 캐나다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 정도였지만 힘든 일이었던 가드닝은 $12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 만에 일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곧 돈과 직결되었기에 고된 육체노동 속에서도 그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짧은 가드닝 일을 시작으로 그는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민자는 정착하기까지 10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봐야 한다는 말처럼 그는 과거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땅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묵묵히 땀 흘렸습니다. 한 아버지의 위대한 선택. 그것은 화려한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고단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는 평범한 행복을 되찾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여정이었습니다.